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성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드디어 사각형의 성질,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뭔가 분위기가 사뭇 다르죠. 칠판이 깨끗하고 선생님이 이런 큰 종이를 들고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지예요. 궁금하죠? 이거는 나중에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밴드에 따로 공지에 올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빈칸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랑 한번 채워보세요. 필기를 열심히 해보시고 선생님이랑 한번 채워보시고 이거는 수학 노트에다가 올려서 마지막으로 인증까지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마지막 사각형 단원의 수학 노트예요. 이것까지 잘 하고 여러분들은 이 빈칸을 보면서 한번 내용을 채워가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그려보셔야 후회 안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이제 이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할 겸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이 그림, 많이 교과서에도 나오는 이런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사각형부터 시작해서 사각형에서 이제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 우리가 잘 배운 내용들이거든요. 과연 여기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뜻이에요, 뜻. 자, 한번 보죠. 일단 사각형에서 사다리꼴. 그냥 어떤 사각형이 사다리꼴이에요 라고 하려면 사다리꼴의 의미는 그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해서는 이 대변이든 둘 중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기만 하면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한 조건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얘랑 이렇게 톡톡톡 해가지고 얘랑 이렇게 되게 만들면 될 것 같아. 그치? 이게 뭐야? 그치? 얘랑도 평행한 모양으로 바뀌면 되겠죠? 이게 두 개가 평행해지게. 그러면 그쵸?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들, 이렇게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았고, 우리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평행사변형의 뜻, 성질, 조건 이걸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선생님이 여기 자막으로 띄워줄 예정이에요. 그쵸?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뜻 기억하나요, 여러분? 그쵸? 지금 보니까 이 화살표 관련된 영상을 우리가 봤던 기억이 날 거예요. 자,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뜻을 생각해보면 그쵸?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쵸?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면 어떤 성질을 만족한다? 우리 세 가지 배웠었죠? 이 세 가지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세 가지 성질. 일단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대각선을 싹 그렸을 때 대각선을 그렸을 때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평행사변형의 성질이에요. 됐나요?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떤 사각형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얘가 평행사변형이래.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 이거예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이 부분은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5가지를 배웠어요. 그쵸? 뭐가 있었죠? 그렇죠. 1번,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이거 평행사변형 정의를 만족하도록, 평행사변형의 뜻을 만족하도록 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겠죠, 뭐, 당연히. 그쵸? 첫 번째가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두 번째가 뭐였죠?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 각에 대한 거 있었죠?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그쵸? 대각선, 성질을 하려는 거.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특이한 거 하나 있었는데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그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랑 수업을 찍으면서 너무 많이 반복을 해서 선생님이 다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것 같은 거는 선생님이 제대로 말했는지 확인하려고. 선생님이 잘못 가르쳐주면 안 되잖아, 그치? 그거를 위한 거지, 여러분. 선생님 못 외웠다 생각하면 안 돼요. 그쵸?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그 뜻, 성질, 조건 이것까지 복습을 해봤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가 원래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풀기 전에 내용 정리를 했었는데 이 단원에서 지금 하는 내용이 다예요. 그쵸? 여러분들이 이 종이 있잖아요. 이 종이를 다 채우기만 하면 우리가 배운 내용이 다 여기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번엔 따로 정리하는 강의를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참고하고 이 종이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과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이런 거 배웠죠. 얘네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았어요. 그치? 왜? 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은 맞았어요. 왜? 그쵸?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마름모 아니에요. 딱 봐도 아니죠. 그쵸?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니?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니?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맞나요? 자, 일단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얘를 툭툭툭툭 세워서 이런 모양이 돼야 될 거야. 그치? 이 부분을 툭툭툭툭 여기도 이렇게 늘려서 요렇게 세워주고 얘가 요렇게 가면 이건 직사각형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툭툭 세워준다는 건 무슨 의미죠, 여러분? 그치? 이게 직각이 되도록 만들어주자. 그치? 이 각만 직각이 되면 여기가 고정돼 있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평행사변형 중에서 한 각의 크기가 직각이기만 하면,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기만 하면 직사각형이 될 거네요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한 내각의 크기가 직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켜야 될까요? 그치? 이렇게 좀 더 늘려서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미 얘랑 같이 되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은 얘랑 얘랑 혹은 얘랑 얘랑 길이가 같아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웃한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빼먹거든요.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복습해보고 가야겠죠? 직사각형의 뜻 기억하고 있습니까? 직사각형의 뜻이 뭐였죠,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죠, 여러분? 그쵸?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내 내각이 같아야 되니까 90도가 될 거였고 그 각이 그래서 90도로 같은 사각형이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일단 직사각형의 의미는 내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성질을 우리가 뭘 배웠죠? 그쵸. 또다시 잠깐 넘어가보면 그쵸. 대각선을 그렸을 때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구나 이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그쵸? 그리고 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거는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했었죠. 그래서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네 개가 다 같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이 추가되었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마름모의 뜻과 성질도 우리가 복습해봐야겠죠, 이번 기회에. 자, 마름모의 뜻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쵸? 여기 보이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을 우리가 마름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마름모의 성질도 대각선에 관련된 얘기들이었어요. 그쵸?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런 모양이었잖아. 그치?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 등분하는구나. 여기서 수직이라는 게 새로 나온 성질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시 올리죠. 마지막으로 이제 직사각형이 정사각형,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얘를 이렇게 좁혀서
좁혀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게 뭐야? 아, 이 길이랑 결국 이 길이랑 같아지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그치,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면서 동시에 마름모이네였다. 그러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생각해주면 되지 뭐. 그래서 어쨌든 좁혀서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똑같네요. 아, 외우기 쉽겠다, 그치? 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과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똑같아요. 그치?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여기도 예측이 가나요, 여러분? 예측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여기 직각으로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래서 한 내각이 직각이다. 이것만 만족하면 아,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될 거야 라는 걸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겠네요. 네, 선생님이 여기서 실수로 빠뜨린 부분이 있었네요. 우리가 정사각형에 대해서도 당연히 복습을 해봐야겠죠. 자, 여러분, 정사각형의 뜻이 뭐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고, 그쵸?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여기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마름모였고, 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었죠. 따라서 직사각형과 마름모를 합치니까 정사각형이 되더라 라고 여러분들이 얼추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뜻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질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정사각형의 성질은 정사각형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또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 등분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짬뽕 시켜놨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 볼까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단원에서 우리가 계속 했던 게 모든 성질들이 뭐랑 관련이 있었다고요? 그쵸. 대각선과 관련이 있었죠. 대각선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건이 이거 하나 말고 또 다른 조건들을 알아볼 거예요. 뭐냐면 대각선을 이용해서. 자, 우리가 정말 알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 특히 유난히 관심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치, 우리가 평행사변형부터 시작해서 배웠으니까. 자, 그래서 대각선에 관련된 내용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해. 근데 직사각형, 어떤 사각형이 직사각형이다 얘기하려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추가됐었죠.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내각이 직각이다 이렇게 세우는 거 말고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가 만족하면 얘는 직사각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마름모에서는 대각선이 어떻다고? 수직이 등분한다고. 근데 이등분 여기 있었잖아. 수직만 만들면 마름모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역시도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것만 넣어주면 됩니다. 둘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1번, 2번 이런 식으로 써놓으면 될 것 같아요. 얘도 1번, 2번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둘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자, 그럼 똑같이 이 조건과 이 조건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도 1번, 2번 이렇게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유타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그리고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다. 얘가 수직이 되게 하면 얘가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그쵸? 마지막 뭐겠어요? 그쵸?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과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같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도 한 내각이 직각이다 말고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 둘 중 하나만 만족하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전체 단원 내용을 정리해봤는데 어땠나요? 잘 정리가 됐나요? 선생님이 이거 답지를 공개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수업 시간에 이런 정도로 공개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적어가면서 답안지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열심히 외워서 여러분 이 수행평가는 우리가 다음 주 등교했을 때 목요일에 전체에 1반부터 6반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준비해 오면 좋을 것 같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수행평가에 관련돼서 선생님이 안내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등교하게 되면 화요일날, 첫 번째 화요일날 1반부터 6반까지 외심과 내심 종이접기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물이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상을 봤겠지만 삼각형을 종이 접고 그 다음에 컴퍼스로 원을 그린 다음에 반지름을
그리는 것까지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컴퍼스, 그 다음에 가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풀도 필요하겠죠. 붙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준비물을 밴드에다가 안내해 줄 테니까 반드시 가져와야지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밴드를 봐서 그리고 준비물을 꼭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꼭 복습해 보세요. 여러분들 종이 접는 법. 그거 복습해 오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이 수행평가는 우리가 목요일날, 다음 주 목요일날 15일날 볼 거예요. 1반부터 6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 밴드에 올라와 있는 거 외워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 해서 이제 사각형 단어는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각형에 대한 개념 설명은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나머지 어떤 내용을 하게 될 거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 부분에 보면은 마지막 문제에 뭘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등변 사다리꼴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시간에 여러분이 등교해서 수행평가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는 문제를 풀면서 좀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단원 마무리 문제도 풀고 그다음에 확률, 경우에서 확률 부분을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여러분 등교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이 꽤 어렵고 많으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